타임머신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요? 사실상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시간 전 과거로 간다. 며칠 그 전에 자리에 지구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시간 여행이 아니라 시공간 여행을 하는 게 맞아요. 바로 하죠. 시공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축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타임머신 아니라 이제 시공간 머신. 시공간 머신. 나 이 얘기도 며칠 전에 들었어. 그럼 정확하게 치면 타임 스페이스 머신. 타임 스페이스. 근데 타임 스페이스 머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시간 여행을 한다 그러면 내 기억을 다 갖고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전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뭐죠? 내가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앞으로의 일이에요. 그렇죠. 나한테는 앞으로의 일이에요. 과거로 맞는 말이야. 과거로 간 일도 나에게는 미래지. 그렇지. 그냥 내가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죠.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은 저는 기억까지 다 싹 날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인간한테 의미가 있느냐? 기억이 없는데 내가 지금 여행을 온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결국 시간 여행은 아무리 만들어져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없다. 이야. 나에겐 미래다. 과거를 보는 나도 결국 미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미래지. 나의 미래다. 내 시간축으로는 내 미래죠. 그렇죠. 지금 교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다중우주에 대한 한 번도 개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맞네요. 내가 과거로 가야겠다 번도 생각 안 라고 해보셨어요? 그 생각을 하고 과거로 가면 그거는 사실 지금 내가 갖고 있던 그 어떤 인식이 연장되는 거니까. 그렇죠. 나에게 미래인 거예요. 나한테 미래인 거. 그렇다면 유일한 형태의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은 과거로 갔는데 과거로 갔다는 걸 몰라야 돼요. 몰라요. 그 모르고 간 게 과거로 간 의미가 있느냐? 그건 없는 거죠. 그리고 모르고 가잖아요. 그 순간의 선택을 또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설. 영원히 우리는 또 태어나고 또 이상을 반복하고 또 죽고 또 여기서 또 떡볶이를 먹고 싶으면 또 우리 5명이 앉아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계속 또 할 것이며 지금 우리 또 이거를 지금 몇 번 했다는 거죠? 벌써 이걸 한 수천 번 한 거죠. 그럼 아까 왜 분식은 타임머신이라고 하셨어요? 분식은 영혼의 기다. 그러니까, 형. 훨씬 멋있었을 지금 때. 약간 막 정정하겠습니다. 분식은 영원 회귀다. 저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게 떡볶이 먹다가 니체 얘기를 들을 줄 몰랐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뭐 타임머신이라 말씀하신 걸 뭐 시공간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약간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과거의 기억이나 향수나 이런 걸로 불러일으키는 걸로 간다 보면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어요. 주마등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마등. 죽기 전에 이제 일생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리고 주마등 자체도 원래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는 게 알려져 있고 해서 화학 반응이에요, 그것도. 네, 그걸 보통 이 쥐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심장이 멎는 순간에 뇌에서 특정한 그 DMT라는 물질이 확 분비가 돼요. 그럼 인간이 시간이 가는 걸 굉장히 느리게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더 많은 대응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막 차가 다가오면 갑자기 시간이 느릿되는 거죠. 갑자기 시간이 느릿되는 거죠. 반론. 중간에 자 들어와서 오케이. 좋아요. 자, 반론 들어갑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존 뭐라고 우리 했는데? 생존에 위협이 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인식하거든요.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아주 위험한 순간에서 슬로우 비디오. 난 진짜 그 경험해봤어. 그래서 그게 어떤 위험 대비를 위한 시간을 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게 해. 뛰어내리는 도중에 곱셈을 시켜. 어려운 곱셈이요? 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산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가설이 맞다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선 내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보통 때보다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게 가설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반론. 또 반론. 갑니다. 자, 지금 화학대 물리 갑니다. 뒤에서 시간이 느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이 빨라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연구를 한 사람들의 개인적 의견이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물질 자체가 시간을 느리게 한다는 건 지금 말한 DMT가 마약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뇌에게 미치는 원래 그 향정식 효과 자체가 시간 지연 효과가 입증이 돼 있어요. 인지과학에서의 시간 지연이죠.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시간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가끔 그 정신 수련하는 분들 있잖아요. 명상하고 그게 인위적으로 뇌 내에서 분비시키려는 걸 목적으로 해서 명상에 빠지면은 약간 망하에 빠지는
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기능이 쭉 늘어나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같은 시간인데 더 오래 맞아. 저 명상해가지고 저는 압니다 그거를. 아 이거 제가 이제 자문주 교수님 쪽에 하나 손을 좀 들자면 예.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는데 장치를 하나 줍니다. 이 장치에 이제 숫자가 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집중을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숫자가 뜹니다. 근데 평소엔 못 읽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번지 점프를 시키니까 번지 점프를 뛰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읽어요.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는 반대요. 그 연구 결과는 반대요. 팩트 체크 필요합니다. 자, 크로스 체크. 중요한 건 우리가 뭐가 정답이자가 아니라 이런 논의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고민거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설계하고. 저는 이렇게 어떤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른 연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입 터지는 실험실입니다. 그걸 찍네. 여기는 입 터지는. 그걸 저러. 여기는 입 터지는. 형, 우리 방송을 저러면 어떡해? 조용히 좀 해. 이 사람들이 진짜. 아유 몰라. 입 터지는 실험실입니다. 여기는 입 터지는 실험실입니다. 맛공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저는 교수님의 김밥을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김밥은 복잡계다. 아 복잡하다. 복잡게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반응 안 할 줄 알았어요. 복잡계가 뭐예요? 복잡계가 뭐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커다란 전체를 이루는 것. 비빔밥 같은. 그것도 일종의 네, 그렇죠. 복잡계. 네, 그거를 일반적으로 복잡계라고 하는데 하나하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특성을 많은 것이 모이면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몸을 이루는 건 미시적으로는 원자 하나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자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복잡계 그 자체네. 예, 그 많은 원자가 모이면 살아있는 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게 김밥인 거죠. 그러면 사실 모든 음식이 다 복잡계 아니에요? 그러네요, 또? 아니 모든 음식이 사실은 다. 순대 아니야. 아니 순대도 당면이 모여서 돼지피랑 섞여가지고 복잡계가 근데- 됐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이야. 네. 그러면은 제육볶음의 메인 재료가 뭔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밥은 김밥의 메인이 뭐예요? 주인공이 없이 네. 조연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어떤 주인공을 만든 게 복잡계. 이해도가 기가 막히죠. 그런 것처럼 안에가 이게 다 이루어져야 복잡계. 근데 복잡계. 일리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우재님 한 끼에 알약 하나만 먹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각을 꿈꾼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도 꿈꾸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은 너무 무섭다. 이게 맛을 아예 안 느끼겠다가 아니라 여유 있고 시간적으로 뭐 저녁 시간에 쉬는 날 시켜 먹고 할 때는 먹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허기가 지고 시간은 없고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맛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그 와중에도 되게 맛있는 걸 찾아야 되고 막 아무도 공감 못 하는 거야 이걸? 아니 맛있는 거를 저는 다 맛있는 걸 집착하는데 즐거운 일을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 그럼 평소에 뭐에 즐거움을 느껴요?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유튜브 보는. 그러고도 사실은 좋아하는 유튜브를 알고리즘을 막 타들어가는 어떤 그런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음식도 똑같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 좋아하는 근데 씹어야 되고 네. 소화시켜야 되고 숨 쉬는 건 가끔 귀찮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럴 때만 알약을 좀 먹을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신 분도 계시지만 예. 사실은 이게 그 전쟁터에서 한번 연구가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할 때 그 먹어야 된다는 게 아주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전쟁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약을 하나 먹고 한 며칠씩 쌓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그 유리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군에서 연구한 적도 있고 다음에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우주 비행사들도 우주로 나가면
이거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약 하나로 먹고서 오래 버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구가 됐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결국 결론이 나온 거예요. 불가능하다에 가깝다라고 맞아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많이 알아봤거든요. 실제로 여기 알아보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하시려고. 아니 그거 왜냐면 제가 또 전투 식량에 관심이 많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제 해외 거 사서 먹어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초반에 오히려 전투 식량이 더 칼로리 높고 좀 되게 간소화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전투 식량 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막 한정식처럼 더 맛있게 더 식량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걸 여기서 피자도 먹는다고? 그냥 식량이야.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전투 중에도 더 맛있고 더 그럴싸한 음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죠? 어릴 때 공룡인데 물에 넣으면 커지는 거. 알죠. 알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위장도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제 근육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이제 안 좋아져 결국은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죠. 사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병에 걸려서 한 달씩 누워 있으면은 복구 불가능한 그런 나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위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알약 몇 개로 해결했다가는 당장은 영양분이야 해결되겠지만 결국은 이게 퇴화돼서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먹어줘야 돼요. 사실은. 아니 근데 알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풀어도 이제 씹는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꿀꺽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 저작 운동, 씹는 거, 이 저작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음식을 잘게 부숴서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그냥 부시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씹는 행위가 뇌랑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씹는 과정에서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을 약간 일종의 펌프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껌. 네. 알약 먹고 껌. 네. 알약 먹고 껌. 아이, 아이라니요. 잠깐만요. 방송이 그래도 아저씨.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아저씨 아니라 아니 가끔은 이제 그 과학 설명보다 그 몽둥이가 약인 경우가 있습니다. 알약 먹고 껌 씹기. 한번 작용 반작용 한번 당해볼래요? 몽둥이가 반작용으로 주제를 맞을 줄 치면 주제도 몽둥이를 친다. 반작용으로 맞을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씹는 게 진짜 중요한 게요. 씹지 않으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일부러 잘 안 씹으시니까 껌이라도 씹게 해요. 맞네요, 그럼 제 말이. 껌이 과학적이었네. 껌이라도. 껌이라도. 기왕이면 다른 거지. 어쨌든 궤도 형이 말한 것처럼 이게 저작 운동이 맞아요. 뇌로 가는 뭔가 펌프 작용을 하긴 하는 네, 거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씹어야 돼 우리가. 근육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맞아요. 않으면 퇴화돼요. 해야 되니까. 예, 씹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삶을 꿈꾼다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고 생각만 해도 너무 우울해요. 디스토피아 미래. 제가 꿈꾸는 미래는 이것만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고요. 급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네. 음식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아니 근데 해줬어 내가? 근데 만약에 나는 반대야. 왜 반대냐? 왜 이렇게 급해? 만약에 이게 나오잖아요, 진짜. 네. 그러면은 더 되게 궁핍해질 것 같아. 세상이. 예를 들면은 막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는 막 노동자들이 있어. 자 오늘 알약 배급받고 더 일하세요. 그쵸. 이게 100%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안 돼. 반대야. 오늘도 저거 하나요? 막공식? 하죠. 해야죠. 해야죠. 예. 막공식이 재밌더라고요. 떡볶이는 코트다. 필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유사과학적으로 주제 맛 공식은 유사과학이다. 장안에 화제가 됐죠. 그 코트. 장안에 깜짝 놀랐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 악플이 많이 이 달렸어요. 정도면은 나도 패널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예. 초등학생이 사연을 보냈어요. 저도 예. 나가면 안 돼요? 저도 이 정도 할 수 이번에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예. 저는 해볼게요. 난리가 났어요. 국밥은 양말이다. 이렇게 고퀄리티의 방송 멘트 처음 들어본다고 난리가 났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해왔어요. 입혀지는 실험실의 맛 공식 이 국밥은 뭡니까? 놀라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국밥은 주제다.
It's me. 이 정도면 유치원생도 펜으로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제 방금전에 좀 약간 말아먹은 것 같아요. 약간 사골 우린 개그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접근했어요. 어때요? 뭡니까? 돼지국밥 네. 뭘로 우립니까? 돼지국밥이요? 돼지뼈. 뼈. 돼지 뼈로 우리죠. 아, 제가 뼈입니다. 제가 뼈입니다. 제 별명이 뼈다귀예요. 제 별명이 뼈예요. 뼈다귀예요. 이 돼지국밥에는 뼈다귀예요. 이 돼지국밥에는 뼈. 이 돼지국밥은 나 자체예요. 주제 자체. 내가 없으면 이 국물은 나올 수가 없는. 그만큼 국밥은 우리는 뼈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긴 하죠.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잠깐 끓여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그만큼 이게 깊이가 있는 음식이다. 저 보세요. 깊잖아요. 진국이다. 네, 가벼워 보이지만 깊잖아요. 굉장히 인지 부조가 오는 중. 도파민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도박할 때인데 네. 도박을 딱 해서 카드를 딱 뒤집어서 결과를 볼 때 있잖아요. 네. 보기 직전이 도파민 최대입니다. 맞아요. 뒤집는 순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뒤집었는데 원하는 패가 나왔으면 그래도 그때 이제 다른 식의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지. 도파민 자체는 뒤집기 직전. 그 사실 우리가 알던 마약들이 사실 하는 역할이 이 도파민과 관련해서는 도파민을 나오게 하거나 또는 도파민이 나오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는데 그걸 안 사라지게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마약이에요. 그래서 계속 도파민이 지속되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 행복감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게 좋아서 마약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그게 중독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작은 그 계속 자극이 끝없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또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이제 마약이 없이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울해지고 저희가 그 쇼폼 이렇게 보는 것도 일종의 마약에 가까운 거네요. 왜냐면 중독, 예, 중독. 계속 도파민을 분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계속 사실은 그 다음 게 뭐가 나올지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재밌지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아래쪽에는 어떤 게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계속 도파민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은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더더더더더더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도도도. 네.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 주면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한 거, 맞아요. 더 맛있는 거, 맞아요. 더 뭔가 기대하게 하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알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걸 인지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걸 보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혼자 있어도 저는 제가 저를 나무랍니다. 그냥 어떻게 보다가 그만해, 씨, 그만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그만해, 씨, 그만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라도 하면 그럼 이거를 쇼트로 따가지고 올리자. 그러면 알고리즘에서 뜨는 거야. 따가다가 그만하라고. 맞다. 혼자 재밌게 또 생각하고. 너가 보고. 그걸 내가 보고. 보면서. 무한굴레네. 근데 그 쇼트가 막 몇백만 가겠다. 근데 이게 약간 실제로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내 입으로 나한테 그만해 막 이러잖아요. 약간의 자괴감이 오면서 진짜로 이걸 나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한 번 그걸 깨닫고 억지로라도 그만해, 씨, 그만하라고 그만해, 씨, 그만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도파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데 도파민이라는 보상 회로 시스템은 우리가 학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호기심. 그러네.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파민이에요. 탐구력. 예,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이거를 잘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이 성취감이라는 게 따라오니까. 그쵸. 성취감 늘 적에 도파민이 뭐 그 기전이 있으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덕질도 적절하게 굉장히 건강하게 한다면은 매우 중요한 거고 어쩌면 이 국밥이랑 비슷한 우리에게 어떤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과정이죠.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깔끔하죠? 깔끔해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방금 돌아오셨네요. 전에 이거를 되게 잘 주워 먹었어요. 방금 전에. 도파민.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토스를 토스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쁘게 지금 공을 손흥민처럼 잘 넣었어요. 아주. 어시스트 해가지고 야, 손흥민처럼 잘 넣었어요, 아주.